네, 다음으로는 내일의 봄 시간인데요. 빠르게 내일 당장 시가로 베팅할 만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는 지수 ETF 갖고 나오셨는데 상승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밖에 다른 ETF, ETN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죠. 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몇 번 있었죠? 총 3번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3번.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이건 꼭 이름을 쓸게요, 제가. 빨간색인데 억지로 썼습니다. 여튼간에 자 썼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정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어요. 그 지지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해서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 문제가 된다 라고 했어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냐, 선관위의 의견에 반대했거든요. 그걸로 탄핵됐어요. 이분은 여기 3번 윤석열 이분은 선관위를 쳐들어갔는데 총 들고 근데 탄핵이 안 됐어. 나 이것도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어이가 없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관위 의견에 그냥 반대한다고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시킨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은 선관위를 총 들고 쳐들어갔는데 탄핵 안 시켰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나는 왜 저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저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여튼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때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정국이 있고 나서 지수가 여러분 그 1000포인트에서요 2000까지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수 1000에서 2000포인트 갔어요. 2배 갔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탄핵 정국 있을 때 그때 잠깐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자, 그때 이제 탄핵 정국 잠깐 흔들렸고 헌재 판결까지가 한 마이너스 9% 정도 갔다가 그걸 다시 다 회복하고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100%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 2007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탄핵 때를 한번 볼게요.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어요. 왠지 아세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또.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불확실성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 전국 때는 0.8% 정도. 그 다음에 헌재 판결까지는 3.6% 정도 올랐어 오히려 지수가. 그리고 헌재 판결 이후에 장미 대선 그때 이제 장미 대선 벚꽃 대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선이 원래 겨울에 있다가 그렇죠? 그때 이제 9.3% 지수가 오릅니다. 우리 더 올랐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요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지수 거의 못 올리다가 탄핵 당할 때 제일 지수가 많이 올렸어요. 이분이 그 자기가 탄핵 당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런 거 따지는 분 계세요. 뭐 보수 정권이나 뭐 진보 정권이나 뭐 누가 하냐에 따라서 뭐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보수 정권은 절대로 진보 진영 주가 수익률 못 이깁니다 절대.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일이었어요? IMF 있었잖아요.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가를 5분의 1 토막 내신 분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주가를 반 토막 내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절대 못 이겨요. 왜냐? 김대중 정부 때는 주가 5배 올렸거든요. 주가가 5배 갔어요 그 뒤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2000포인트 찍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전국 시국 때 주가 사상 최고 찍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자기들은 경제를 잘하는데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상하게 이쪽은 왜 보수 정권 자기들이 경제를 잘하는데요. 지금까지 경제 잘 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여튼간에 이번 탄핵 정국도 근데 좀 다르죠. 예전하고 다릅니다. 상황과 전개된 과정은 달라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탄핵이 되어야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야. 자,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이분이 뭐라 그랬냐? 윤 대통령 불법 위헌 계엄이다. 국무부 장관이 불법 위헌이래요. 자, 토니 블랭컨 장관은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길 기대한다. 이거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토니 블랭컨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부장관이 커트 캠벨인데 커트 캠벨 얘기를 왜 하냐면 커트 캠벨이 담당하는 게 동아시아 쪽이에요. 커트 캠벨이 동아시아 담당이거든요. 부장관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이 이거예요. 미국의 의견이 이건데 성조기를 들고 있는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미국 성조기를 두고 하셨는데 왜 탄핵에 반대하는 거죠? 나 이해를 못하겠네. 미국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데 왜 성조기 들고 가시던데 그분들? 근데 그분들은 왜 탄핵을 반대해요? 미국이 탄핵 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자, 미국에서 탄핵을 현재 지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초유의 정권이양 중인데 헌법에 없는 초유의 정권이양 하고 있어요. 근데 무디스가 뭐라 그랬냐면 탄핵이 안 되면 혼란이 가중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무디스가. S&P 500은 무디스 그러니까 S&P 500은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시킬 위험 요소 없다 그랬는데 무디스는 탄핵 안 되면 강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탄핵밖에 답이 없는데 제 생각은 뭐냐? 결국 탄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위기에 강하고 이럴 때는 똘똘 뭉쳐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근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돌파한다. 성조기 들고 가신 분 결국 미국이 탄핵하라고 하니까 그분도 찬성할 거야 아마 나중에. 지금 반대하지만 결국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은 뭔가 불안한 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3일 날 국무회의 참석한 장관들이나 총리도 그날 참석했으니까 이분 다 내란죄 동조자들입니다. 방조자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거기서 만약에 내란에 이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사의를 표하거나 그걸 언론에 알렸어야죠. 그렇죠? 헌법 위반인데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한 장관들이 이분들은 다 범죄자들인데 이분들이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을 때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그걸 받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 봤을 때는 아니 제 직무정지 시켜서 정권 이렇게 넘어갔는데 권한대행으로 넘어갔는데 이 얘기도 문제야. 그럼 또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참석 안 한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 봤을 때 깔끔하다. 이제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바뀌는 거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줘야 돼요. 외국인한테. 그래야 외국인 들어온다고요. 그래야. 자 개인들은 오늘 개인이 순매도했죠. 예. 개인 투매입니다. 이거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오늘 뭐 한 거다? 개인이 막 팔아대니까 산 거밖에 아니에요. 예. 그거 말고는 액션 취한 거 없어요. 외국인 순매수라고 보면 안 되는 건데 오늘 개인이 조 단위로 팔았어요. 자 지수가 하락하는데 개인이 매도한다?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원래. 이거 뭐다? 단기 바닥 시그널이다. 그럼 보면 내일 당장 오릅니까? 두고 보시라니까요 한번. 한번 보세요 한번. 근데 물론 반등을 빠르게 치고 빡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요 또 갑자기 권한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또 뭐 범죄자네 어쩌네 하면 이제 또 밀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간에 반등을 크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개인의 투매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한 바닥 시그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드리고 마지막 하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여러분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요.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 배당 물량이 들어와요.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 오히려 순매수 들어오는 걸로 유명한 게 12월입니다.
매번 꼭 그렇지는 않은데 확률적으로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노리고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수로. 그럼 외국인이 헐거워져 있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쭉 줄어 있는 외국인이 배당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배당 매수로 왜 들어오냐?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은요.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연말에 수익률이 몇 %냐에 따라서 연봉이 앞단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배당 수익률을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배당 수익률 못해도 배당주들을 5에서 10%까지도 주는데 이 배당 수익률을 포기 못해요 절대. 그러면 당연히 펀드 매니저 당연히 배당주에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 개인이 오늘 대량 순매도한 거 단기 바닥 시그널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주 선물쇼 동시만기 요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왜 노무현 대통령 쓰다 말고 박근혜랑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이름을 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박승현 TV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지 제가 뭐 노리고 썼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본부장님께 네, 종목을 일단 보고 할게요. 네네. 네, 종목을 좀 볼게요. 네, 종목 종목 알려주시죠. 좀 보고 가도 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종목 아니 어떤 거 갖고 갈 때 나오셨을까요? 가더라도 네. 갈 때 가더라도 종목 하나 좀 괜찮잖아요. 네. 자 보시면은 코덱스 에버리지 자 코덱스 에버리지를 저는 매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지수 상승씩 2배씩 지수가 상승하면 2배씩 수익이 납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요? 바닥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비중을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가지고 지금 바닥 잡아보자는 건데 굳이 꼭 바닥 잡아야 됩니까? 개인 투매 나왔을 땐 바닥 잡을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TF 상품으로 단기 바닥으로 우리는 트레이딩하는 구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우리는 좀 보자. 이렇게 트레이딩 구간 좀 보자. 탄핵 가결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전 탄핵 가결 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토요일 날 국회 앞에 있었어요. 국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딱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만 명 모이면 됩니다. 100만 명 모이면 돼요. 어제 사실 30만 정도 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10만이라고 애써 줄여보던데 그거는 경찰 생각인 거고 제가 여기 인원에서 한 3배, 4배만 오잖아요. 무서워서 바로 탄핵 가결합니다. 여러분 뭐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나가느냐 안 나가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또 재밌어요. 가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 삐딱하게라고 그 노래 있거든요. 그거랑 아파트 엄청 부르고 왔어요. 춤추고 막 부르고 왔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해서 문화재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재 간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가격대 전략을 이렇게 설정해놨으니까 가격 전략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코스피를 바닥을 잡아보자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이번만은 바닥을 잡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대가 작년 하단 라인하고 지지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건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인데요. 자, 달러 고점 찍고 하락 예상합니다. 이거 저분 제정신이야 지금 달러 급등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탄핵 안 되면 달러 급등한다. 그래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어요.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맞추고 자꾸 못 맞추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방향을 이제 180도 확 튼 거예요. 다시. 예. 그거 수익 내고 지금 요걸로 튼 겁니다. 자, 미연주 F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이 22가 너무 안 좋거든요. 유로존이 안 좋다 보니까 22 오늘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 있잖아요. 이 12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유로존에서 미국한테 야 이제 앞으로 곧 트럼프가 올 건데 트럼프 오면은
우리 공조도 안 되고 니들 마음대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오기 전이라도 좀 공조 좀 하자라고 네, 그렇게 지금 제스처가 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가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FOMC가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거는 이 종목은 달러가 떨어지면 급등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면 상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러가 오를 거라 생각하고 지난주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 공략했어요, 저는요. 예. 그거 맞추고 지금 이걸로 트는 거라고요. 자꾸 사람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오히려 희망적인 얘기를 너무 해서 희망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이름 알려드리고 이게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아까 그 우리나라 지수 관련된 상품은 추세적으로보다는 트레이딩 구간인 거고 이거는 추세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반드시 알아가시고요. 유튜브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를 다시 영상으로 제가 제공해서 드릴 거니까 꼭 유튜브 히든통신망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오늘 아마 밤이나 내일 오전에 올 텐데 그 영상 올라가면 바로 알림이 뜰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바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